가보도록 합시다. 자, 이 페이지로 넘겨보세요. 아마도 오선이가 방금 얘기한 맛없어가 되게 크게 녹음이 됐을 거야. 좀 이따 한번 들어봐. 첫 번째 부분에. 자, 그림은 어느 우주론의 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이 우주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하시오. 이거 어떠하니? 빅뱅 우주론이지? 그치? 왜냐하면 점의 개수가 더 늘어나지 않았으니까 빅뱅 우주론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주의 밀도는 점차 증가한다? 그럴 리가 없지. 밀도는 점점 감소해야지. 그치? X. 우주의 온도는 점점, 야, 거기 꼭 동그라미 X 하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문장 옆에다 동그라미 X 표시하면 되잖아. 자, 우주의 온도는 점점 낮아진다? 맞지? 동그라미. 우주의 질량은 일정하게 유지된다? 맞지? 질량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야. 근데 이제 부피가 자꾸 커지니까. 그 다음에 137억 년 전, 이게 바로 빅뱅 시점을 얘기를 하는 거야. 137억 년 전에는 우주의 모든 물질이 한 점에 모여 있었다? 맞아요. 맞지? 그 다음에 허블의 관측을 바탕으로 한 우주론이다? 맞죠? 제일 위에 허블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네. 1번만 X예요? 네? 네, 1번만 X고 나머지는 다 동그라미네요. 다음에 2번. 그림은 물질을 이루는 입자들을 나타낸 것이다. A에서 E 입자를 빅뱅 우주론에서 생성된 순서대로 나열하시오. 그럼 제일 처음에 뭐가 생성됐다고? 쿼크랑, 쿼크만 얘기하면 안 되고 전자. 그렇지. 거기에서는 C가 지금 전자를 의미하고 있잖아. 왜냐하면 B가 원자핵이고 C가 전자니까. E 다음 C예요? E하고 C는 동시에 생겨났고, 그 다음 단계로 다음번에 생겨난 것이 바로 D. 그렇지. 그 다음은? C, B. 그 다음은 B. 그 다음 최종적으로 A가 생성됐다. 요런 순으로 써주면 되겠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다? 쿼크가 생겼다. 그리고 이게 거꾸로 생긴다는 거는 다 기억을 해. 다 기억을 하지만 거기에다가 전자도 쿼크가 생길 때 같이 생겼다라는 거. 요거 C도 같이 둬주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예요. 3번 그림 가는 업, 다운 두 종류의 쿼크가 모여서 만들어진 입자를 나는 수소 원자를 그린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쿼크는 전자와 함께 기본 입자에 속한다? 맞죠? 그 다음에 니은, 가는 중성자이다. 자, 보면 업 쿼크, 위 쿼크가 하나 있고 아래 쿼크가 두 개 있으니까 얘는 어떻게 될까? 중성자가 되겠지. 중성. 왜? 위 쿼크가 하나당 플러스 3분의 2라 그랬지. 위가 하나밖에 없으니까 플러스 3분의 2가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아래 쿼크는 마이너스 3분의 1에 해당하는데 그런 게 두 개 있잖아.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0이 나오지. 0이 나오니까 중성자를 의미를 한 것이야, 얘는. 그래서 가는 중성자에다 맞고. 그 다음에 나가 보니까 이게 원자가 구성이 된 거야. 그치? 원자에게 전자가 같이 있는 걸로 봐서 원자가 구성이 된 거고, 얘는 빅뱅 후 38만 년 이후에 만들어졌다? 맞아.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드디어 이제 형성이 됐다 그랬잖아. 전자가 에너지를 잃고 원자핵에 끌려서 그 안에 고정이 됐다라고 그랬지. 자, 그 다음에 리을. 가가 만들어지면서 초기 우주 배경 복사가 시작됐다. 초기 우주 배경 복사 언제 시작됐다고?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부터. 투명한 우주는 언제 됐는데요? 약 38만 년 이후에 원자가 이제 전자가 막 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원자핵에 속박이 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된 거니까 가가 만들어진 시기는 쿼크가 아니라 중성자가 만들어진 시기는 빅뱅 후 1초 만에 만들어진 거잖아. 중성자는. 따라서 리얼은 틀린 말이 되는 것이죠. 초기 우주 배경 복사가 언제 네, 초기 우주 배경 복사가 우주가 투명해지면서부터 그때 이제 생겨난 거예요. 투명해지는 거는 빅뱅 후 38만 년이 지나면서 원자가 생성이 되면서 자유전자라는 녀석이 원자에게 속박되면서부터 그때부터 투명한 우주가 된 거야. 우리 1강까지 다 해요? 아니요, 다 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4번. 빅뱅 후 38만 년이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는 약 몇 도가 되었다고요? 38만 년이 지났을 때 많이 식었어. 많이 식어서 그렇지 3000도. 그 3000도 되게 자주 물어봐. 38만 년이 지나면서 이제 3000도로 떨어졌고 약 3000K로 낮아지면서 우주로 빛이 퍼져나가기 시작하여 투명한 우주가 되었다. 적고 있니? 투명한 우주가 되었고, 그 다음에 이때 빠져나온 빛을 우주 배경 복사라 하며. 왜 이렇게 작아? 그러게 말이다. 이 배경 복사? 그게 바로 우주 배경 복사야. 현재 약 2.7K, 온도가 지금 우주의 온도가 한 2.7K밖에 안 된다는 거야. 2.7K인 물체가 방출하는 에너지와 같은 파장으로 관측되어 빅뱅 우주론의 증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완성을 시켜주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해가지고 우리 빅뱅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입자, 이 세상을 이루고 있는 입자를 구성하는 그 과정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것들은 간단해요.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했던 거에 비해서. 3페이지로 가봅시다. 스펙트럼을 통해 본 우주의 물질이라고 하는데, 스펙트럼이라는 용어는 처음 듣는 건 아니야. 중학교 때도 나왔어. 언제 나왔냐면, 그렇지, 불꽃 반응할 때. 불꽃 반응 눈으로 보기에 비슷한 색깔인
경우에도 뭘로 구분했어? 스펙트럼으로 구분을 했었지. 그때 스펙트럼 썼었다. 그런데 거기서 봤던 스펙트럼은 주로 어떤 거였니? 까만색 바탕에 색깔로 된 선이라든지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선이 나오는 그런 것들이 주로 많이 봤었지. 그 불꽃 반응할 때는. 그게 여기서 보면은 스펙트럼이 사실은 세 가지 종류가 있다는 것이야. 세 가지 종류 중에서 중학교 때 배웠던 게 그 중에 하나를 배웠던 거지.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먼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보면 연속 스펙트럼이라 그래서 얘는 보통 스펙트럼이 이렇게 띠 모양으로 생기잖아. 띠 모양으로 생기는데 이 배경이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쫘라락 총천연색으로 배경이 싹 나오는 거. 그게 바로 연속 스펙트럼이야. 그래서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빨주노초 파남보 순으로 총천연색으로 배경이 나오는 게 연속 스펙트럼. 그게 언제? 모든 파장에서 세개띠가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스펙트럼으로 백열등이라든지 아니면 아주 높은 온도의 별에서 빛이 나올 때 그때 그 주변에 뭐 이렇게 빛을 흡수하거나 가리거나 이런 게 없다면 이런 식으로 연속 스펙트럼이 나타나게 돼. 여기는 선도 나타나지 않는 거지. 선도 나타나지 않는 거고 그냥 색깔만 쪼르륵 있는 것이야. 그게 연속 스펙트럼이고 그 다음에 선 스펙트럼이라는 게 나타나는데 여기에서 두 가지로 나뉘어.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으로 두 가지가 나뉘는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은 뭐냐면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하는 건 만약에 이게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한다면 일단 배경이 총천연색이야. 빨간색부터 시작해서 보라색까지 쫘라락 다 나와. 배경이 알록달록한데 거기에 까만 선이 생기는 거야. 특정한 부분에. 요게 거기 보면 그림이라서 잘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여기 배경은 색깔이 빨주노초 파란보가 다 있는 거고 거기에 까만색 선이 쪽쪽쪽쪽 이렇게 생기는 거 그게 바로 흡수 스펙트럼이야. 그러면 왜 이름을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지었을까? 우리 그렇지 바로 그거야. 아주 뛰어나. 자 태양이 이제 막 빛을 막 내고 있잖아. 빛을 내고 있는데 태양도 대기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어. 주로 이제 수소가 주성분인 대기로 둘러싸여 있고 그러면 수소가 특정한 파장의 빛을 잘 흡수를 해. 그러니까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 그 수소가 잘 흡수하는 그 파장 부분만 새카맣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총천연색 바탕에 까만색 선이 생기는 부분은 그 까만색 선이 생기는 부분에 대한 파장을 다른 애들이 그 위에 있는 대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흡수를 해버려가지고 까맣게 보이는 거지. 그래서 흡수 스펙트럼이라고 불러. 대기가 흡수했다 그래서. 그러면 방출 스펙트럼 이게 바로 우리 중학교 때 했었던 그 스펙트럼인 거야. 까만색 바탕에 특정한 색깔 선이 이렇게 중간중간 나타나는 거. 그게 바로 방출 스펙트럼이라는 것이죠. 이거는 뭐 불꽃 반응처럼 원래 있던 시료가 열 에너지를 흡수를 해가지고 그 열 에너지를 빛의 형태로 바꾸면 방출하면서 나오는 스펙트럼이다. 그래서 방출 스펙트럼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가끔씩 연속 스펙트럼, 이 선 스펙트럼 중에서 흡수인지 방출인지 이런 걸 물어보기도 해. 그래서 그 구분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배경 색깔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선 색깔이 까만색인지 아니면 천연색인지 이런 거에 따라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별빛의 스펙트럼 보면 고온의 천체에서 방출되는 연속적인 파장의 빛이 저온의 기체, 아까 얘기했던 태양에서 빛이 쫙 나오는데 그 태양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대기에서 특정 파장이 흡수돼 버리면 그 부분이 새카맣게 보인다는 얘기. 그 얘기가 바로 흡수 스펙트럼에 관한 얘기고 대부분의 별빛들이 이렇게 흡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그 흡수 스펙트럼을 보고 알 수 있는 게 있었지. 우리 중학교 때 불꽃 반응에서 스펙트럼 가지고 알 수 있었던 건 뭘 알 수 있었어? 그 물질 속에 어떤 원소가 들어있는지를 알 수 있었잖아. 스펙트럼에서 이렇게 선 생긴 위치 보고 그걸 포함하고 있으면 뭐 같은 물질을 갖고 있다. 그거랑 똑같아. 뭐가 똑같냐면은 이번에는 별빛을 스펙트럼으로 보는 거잖아. 그 별의 대기가 무엇으로 조성되어 있는지를 이 스펙트럼 선이 생기는 위치라든지 굵기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알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태양에서 주성분이 뭐 이제 수소다. 그래가지고 선이 여기 이런 식으로 생겼으면 다른 별의 흡수 스펙트럼을 비교를 해보는 거야. 비교를 해봐서 여기 생기는 위치가 비슷하게 이렇게 생기고 뭐 또 다른 것들도 생긴다 그러면 이 별의 대기에도 수소가 분명히 들어있다라고 이렇게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우리 불꽃 반응에서 스펙트럼 사용하듯이 똑같이 사용해주면 된다라는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가지고 스펙트럼의 위치, 선이 나타나는 위치, 그리고 굵기, 그 다음에 개수 이런 걸 가지고 그 별의 대기가 어떤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다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스펙트럼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빅뱅 우주론의 증거. 뭔가 약간 뒷북스러운 느낌도 있지만 아까 빅뱅 우주론이 뭐에 의해서 뒷받침이 된다고 했느냐 하면은 허블 법칙이라 해서 우주가 팽창하고 있다는 거.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 수소와 헬륨의 질량비가 몇 대 몇이라고요?
그렇죠. 3대1. 3대1로 될 거라고 빅뱅 우주론에서 예측을 했었어. 그런데 실제로 관측을 해보니까 정말로 3대1이더라. 어머나 신기해라. 빅뱅 우주론이 맞았나 봐.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주 배경 복사 관측. 이것도 마찬가지야. 빅뱅 우주론에서 지금 정도 시간이 지났으면 약 한 2.7도, 3도 정도 되는 3도 K 정도 되는 그 정도의 그 우주 온도가 됐을 거다라고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그 정도가 나왔다라는 거지. 그래서 빅뱅 우주론이 맞다라는 증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 정도로 해서 테마 2번은 됐고, 됐고, 다음에 테마 3번, 별의 진화와 무거운 원소의 생성. 그러면 아까는 빅뱅 시작하고 한 38만 년 지났을 때까지 얘기했어. 빅뱅 이후에 38만 년이 지나고 뭐가 생겼다 그랬죠? 투명한 우주가 되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되냐면 원자가 형성됐어. 원자핵에 전자가 이제 속박이 돼서 그런 현상이 일어났다고 했어. 그로부터도 시간이 꽤 많이 지났어요. 어느 정도 지났냐면 빅뱅 수억 년 후, 그러니까 이제 몇 억 년 단위로 이제 시간이 지났어. 시간이 지났는데 처음에 이제 빵 터졌지. 빵 터지고 나서 걔네들이 이제 팽창을 하기 쭉 시작을 했는데 팽창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균일하게 팽창을 하던 게 아니라는 거죠. 공간 자체는 팽창을 하는데 그 공간 중에서 밀도가 조금이라도 높은, 티끌만큼이라도 높은 부분이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런 부분이 생기면 무슨 일이냐면 제가 이제 가장 존경하는 과학자분이 이제 그 아이작 뉴턴이시라고 지금 이제 돌아가신 분인데 재미없냐? 그 아이작 뉴턴이 무슨 얘기했니? 만유인력의 법칙 얘기했지. 그 뭐 사과나무에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 얘기했다는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있다. 그게 이제 만유인력의 법칙이잖아. 그거에 의해서 우주가 아주 조금 티끌만큼이라도 더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애들이 뭉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야. 시간이 아주 많이 지나면서. 그렇게 해서 별이 처음에 탄생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밀도가 높은 부분이 있었으면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주변 애들이 뭉치기 시작을 하는데 얘가 그 중심부로 끌려 들어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하면은 되게 여기를 잘 들어야 돼. 우리 지구에서도 높은 곳에서 떨어지면 무슨 일이 일어나니? 위치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바뀌면서 바닥에 떨어져서 죽지. 에너지를 내뿜는단 말이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들면서. 그거랑 똑같아. 뭐냐면은 중심부가 있고 바깥쪽에 있었던 애들이 중심부로 끌려 들어가게 되면 바깥쪽에서 갖고 있던 에너지를 내뿜게 돼. 이게 위치 에너지인 셈이야. 위치 에너지가 줄어드는 셈이야. 그러면 그 위치 에너지 줄어든 부분이 어디로 가느냐? 열 에너지로 바뀌어버려. 열 에너지로 바뀌어서 바깥에 멀쩡히 있던 물질들이 중심부로 끌려 들어가면 열을 내놓는다는 말이야. 열을 내놓으면서 안으로 이렇게 수축이 된다 이거지. 점점 모이는 거. 그러면 열을 내놓는 과정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자꾸 올라가. 그래서 바로 원시 별이 생성이 될 때 애가 점점 모이기 시작하면서 중심부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는 거지. 그러면 그 온도가 높아지는 원인은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중력에 의한 위치 에너지라고 표현할 수도 있지만 수축 에너지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뭐냐면 중심부에 이런 중심부로 막 끌려 들어가는데 얘가 멀리 있다가 중심부로 점점 가까이 가면은 에너지를 내놓게 되고 그 내놓는 게 열을 형태로 보통 내놓는다는 거죠. 그게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 요거에 의해서 중심부가 자꾸 온도가 올라가다가 하면은 어떻게 되니? 점점 질량이 커지지. 질량이 커지니까 주변의 것들을 더 빨리 끌어당기기 시작해. 만유인력이 점점 커지니까. 그래서 점점 끌어당기다 보면 얘가 회전을 하기 시작을 한다는 거지. 신기한 일이야. 왜 그러냐면 얘가 끌어당기면 두 점이 서로 끌어당기면 요거는 조금 어려운 설명이긴 한데 혹시 이해가 되는지 들어봐봐. 서로 질량이 있는 애들이야. 질량이 있는 애들인데 서로 끌어당기면 얘가 똑바로 붙을까 아니면 이렇게 회전을 하면서 점점 가까워질까? 왠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뒤에 걸 골라야 될 것 같은 느낌이지. 아니야, 뭐 그런 거 빙판 같은 데서 이렇게 뭐 서로 끌어당기는 거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야. 그냥 정상으로 이렇게 똑바로 오는 게 아니라 약간 회전하면서 이렇게 둘이 서로 가까워진다니까. 그런 것처럼 뭐냐면 이 별의 중심부로 수축을 할 때 애가 점점 회전을 하기 시작해. 그래서 뭐 우리 은하계 같은 거 사진 같은 거 상상도긴 하지만 그거 보면은 이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대부분의 천체들이 다 그렇게 회전하는 형태로 존재를 하잖아. 그게 중력에 의해서 가까워질 때 그런 현상이 일어나거든. 그래서 이 원시 별이 생길 때도 점점 회전을 하면서 원반 형태로 이렇게 쭉 퍼지기 시작해. 주변이 퍼지기 시작을 하면서 거기 보면은 이제 밑에 단계에서 가스구름 형성, 성운의 형성, 원시별 생성 그 다음 단계를 얘기하는 거야. 원시별의 온도와 밀도가 상승하는데 거기 보면은 얘가 회전하는 것처럼 그려져 있잖아.
그런 식으로 이제 회전을 하기를 시작하는 거지. 회전해가지고 점점 중심부에 모이기 시작하고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다가 경계가 되는 온도가 있어. 1000만 도. 1000만 도가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뭐가 일어나냐면 아주 안정적으로 수소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태양처럼 빛을 안정적으로 내기 시작하는 거지. 그 온도가 1000만 도가 될 때까지는 약간 불안정한 상태에서 계속해서 온도가 올라가면서 점점 수축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다가 한 1000만 도 정도가 되면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열이 발생하죠, 중심부에서. 그러면 기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팽창하지. 그래서 자꾸 커지려는 힘이 생겨. 그런데 중심부의 질량이 워낙 크다 보니까 중심부로 끌어당기는 중력이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야. 같이 작용하는데 그 힘의 방향이 반대지. 팽창하려는 거랑 안으로 이제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랑 그게 평형이 이루어지는 온도. 그 정도가 약 1000만 도 정도라는 것이지. 그래서 1000만 도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은 별이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고 그 다음에 발생하는 에너지의 양도 거의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아주 안정된 단계에 접어들게 되고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들어본 적 있을 거야. 주계열성 단계라 그래. 주계열성. 들어본 적 있지? 중학교 때도 나오는 단어야. 왜? 태양이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래서 안정적으로 이렇게 빛을 내는 별이 지금 별의 탄생을 얘기하고 있는데 별이 태어났으면 계속해서 빛을 막 내뿜다가 언젠가는 죽을 거야. 그치? 얘도 죽어요. 시간이 지나면 한 100억 년 정도 보통 수명이 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주계열성 단계 이게 어떻게 보면 별의 단계니까 별의 일생 중의 단계니까 이 단계에서 대부분 한 90에서 95% 정도의 시간을 주계열성 단계에서 보내게 돼요. 그 앞부분에 약간 원시별 상태가 조금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주계열성이 끝나고 나면 뒤에서 나올 뭐 그런 단계들이 조금 더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별의 탄생 과정 세 번째 거를 보면 밀도가 높은 성운에서 자체 중력으로 수축하기 시작하고 중력 수축하면 성운 중심부의 밀도와 온도가 높아져서 원시별이 탄생을 하고 거기서 계속 온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중요한 거는 원시별의 중심 온도 상승으로 1000만 K에 이르면 그때부터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해서 별, 특히 주계열성이 이제 탄생한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겠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1000만 도. 되게 치사하게 1억 도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문제 낸다. 나쁜 사람들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하니까 꼭 1000만 도를 기억해 주세요. 왜 1000만 도에서 뭐가 일어나니까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니까. 자, 그러면 갑자기 수소 핵융합이라는 용어를 자꾸 쓰고 있는데 핵융합이라는 용어 있잖아. 핵융합이 뭐니? 핵이 융합. 그렇죠. 핵이 융합하는 건데 비교적 가벼운 핵이 여러 개가 모여가지고 무거운 핵으로 바뀌는 거 그걸 핵융합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 앞에 땡땡 핵융합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 그치? 지금 쓰는 거는 수소 핵융합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땡땡 핵융합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바로 이 핵융합의 재료 부분이야. 재료. 요걸 재료로 해서 다른 걸 만들어낸다 라는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수소를 재료로 해서 헬륨을 만들어내는 걸 수소 핵융합이라고 부르는 거고 또 이게 헬륨을 재료로 해서 핵융합을 하기도 해. 그건 이제 뒤에 가서 얘기를 할 건데 그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에서 요 앞에 있는 게 재료다. 그것도 하나 꼭 기억을 해줘. 소영아, 핵융합 앞에 붙어있는 요 땡땡 요게 뭐라고? 재료. 재료야 결과물이야. 재료야. 재료를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 핵융합이라 그러면 수소를 재료로 하는 핵융합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주계열성과 헬륨의 생성이라고 하는 게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데 주계열성은 중심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는 게 주계열성이야. 그게 이제 굉장히 안정적이라 그랬지. 안정적으로 에너지를 방출하고 그 크기가 일정한 별이라서 태양도 지금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거예요. 맨 밑에 가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별을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이기 때문에 왜? 아까 우주에서 그 원자 핵 만들 때 수소가 개수로는 12개, 헬륨은 1개 요 정도로 만들어졌다 그랬잖아. 그렇기 때문에 우주에는 대부분 수소야. 대부분 수소기 때문에 이 별의 주재료들도 대부분 다 수소란 말이지. 그러니까 수소 핵융합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굉장히 길어. 재료가 많은 거지. 재료가 많아가지고 별을 구성하는 원소는 대부분 수소이기 때문에 별은 일생의 대부분을 주계열성으로 보내게 된다. 95% 이상의 기간을 주계열성으로 존재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정도로 하고 요 문제를 하나 풀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어느 정도만 설명하면 끝남. 생각보다 진도는 아빠랑 비슷하게 나갈 수 있겠는데 자, 5번. 아니 커피 마시고 뭐 그래서 진도 많이 차이 날 줄 알았더니 많이 차이 안 나겠어. 누구 왔어요, 아빠? 많이 왔어. 자, 그림은 어떤 원소의 스펙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동그라미, 옳지 않은 것은 X. A는 빛이 저온의 기체를 통과할 때 나타나는 흡수 스펙트럼이다. X.
맞는데요? 왜? 총천연색 바탕에 까만색 선이 나타나면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라 그랬었잖아. 그래서 물론 사진이 조금 안 좋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B는 어때? 바탕이 까만색이지? 맞아요. 까만색인데 색깔이 있는 선이 나타나는 거니까 이건 방출 스펙트럼이다 라고 하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소영아 되니? 흡수 스펙트럼이랑 방출 스펙트럼의 차이가 뭐라고요? 흡수는 바탕이 빨주는 그렇지. 거기다가 선이 새카만 색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흡수 스펙트럼이고 방출 스펙트럼은 겉에가 바탕이 까만색인데 색깔 선이 나타나는 거. 그게 방출 스펙트럼이에요. 자, C는 연속 스펙트럼을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백열등을 관찰하면 C처럼 보일 것이다. 맞아요. 맞는 얘기가 되는 거죠. 자, 빅뱅 우주론의 증거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케플러 법칙, 뉴턴의 법칙 이런 거는 오늘 수업 시간에 언급조차 되지 않았어. 그러니까 기억 니은은 아닐 거고 디귿은 많이 나왔던 얘기지. 우주 배경 복사. 그 다음에 질량 에너지 등가 원리 이것도 뭔지 모르겠고 6종류의 쿼크가 꼭 빅뱅 우주론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건 아니야. 그래서 미음은 아니고 디귿하고 비읍 두 가지가 빅뱅 우주론의 증거. 왜냐하면 이거를 빅뱅 우주론에서 먼저 예측을 했거든. 예측을 했는데 실제로 측정을 해보니까 맞네 라고 해서 근거가 된 거죠. 다음 7번. 자, 별의 탄생 과정인데 성운의 형성에서부터 원시별이 생성되는 그 과정이야. 자, 가에서 온도가 높고 밀도가 낮은 부분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아니에요. 요게 사실 앞부분에 있는데 내가 따로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 그거 완전 반대야. 온도가 낮고 밀도가 높은 부분에서 별이 만들어진다 라고 해서 혹시 중학교 제일 마지막 단원에 우리은하 파트 있지? 우리은하 파트에서 안 그래도 알고 있어. 그래서 따로 이렇게 1시간 수업도 했던 것 같은데 옆에서 보면 모양이 뭐 이런 식으로 생겼다 그랬잖아. 우리은하가. 응? 수업 안 했어요? 맞아. 에이, 그렇다 치고. 자, 우리은하를 옆에서 보면 이런 모양이라 그래요. 중간 부분이 이렇게 좀 볼록하고 바깥쪽으로 갈수록 해서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 나선팔이라고 부르고. 그렇지? 그러면 별이 어느 쪽에서 많이 생긴다 그러니? 1번, 2번. 어느 쪽에서? 2번. 에이, 공부 좀 했구나. 자, 요런 나선팔 쪽에서 많이 생기고 이쪽이 오래된 별들이 많이 있는 곳이고 그런 식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우리은하도 그런데 요게 요런 부분에서 별이 많이 생긴다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온도가 좀 비교적 낮은 대신에 밀도가 높으면 그런 부분에서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7번에 1번은 X가 되겠고 완전 정반대로 얘기한 거야. 자, 2번에서 나에서 빛을 내는 에너지원은 중력 수축 에너지다. 아까 여기 이렇게 적어놨죠.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원시별 상태에서 빛이 나는 거는 요거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에 의해서 빛이 나는 거다. 그럼 주계열성 상태에서 빛이 나는 거는 무엇 때문이다? 수소 핵융합. 그렇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지. 주계열성에서 빛이 나는 거는 수소 핵융합에 의한 그 에너지가 방출이 되는 것이고 원시별 상태에서 빛이 나는 건 요거 중력에 의한 수축 에너지 때문이고 그렇게 정리를 해두면 되겠습니다. 자, 가에서 나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온도는 높아진다? 높아지지. 그렇지. 점점 수축하니까 점점 온도가 높아져요. 높아지다가 몇 도까지 올라가면 그렇지. 1000만 도가 넘어가게 되면 이제 주계열성으로 변신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나에서 중심부 온도는 1000만 K 이상이다? 아니야. 원시별의 생성 단계잖아. 원시별의 생성 단계니까 아직 1000만 도가 넘어가면 안 돼. 1000만 도가 넘어가면 주계열성이 된 거라고. 그래서 약간 얍삽하지만 그래서 X라고 해주면 되겠습니다. 1000만 도가 왜 1000만 도냐? 수소 핵융합이 일어날 수 있는 온도기 때문에 1000만 도를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자, 8번. 그림은 수소 핵융합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기억. 주계열성에서 일어나는 반응이다? 네. 맞네. 기억은 맞죠. 그다음에 니은은 별의 중심부 온도가 1억 K 이상일 때부터 일어난다? 아니요. 되게 치사하지. 그래, 1000만 도라고 해야지 맞는 말이고 니은은 틀린 말이야. 디귿은? 맞죠. 수소 원자핵 4개가 융합해서 1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긴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가 됩니다. 훌륭해. 아주 잘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힘을 내서 5페이지 부분 설명만 하고 6페이지 문제는 풀지 않을게요. 풀지 않고 5페이지 설명만 하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어요. 약 20분 정도가 남았네요. 진짜요? 20분이 남았는데? 7시 10분까지잖아. 20분이 더 남았네. 자, 내일도 과거를 네, 그렇습니다. 내일 또 와요. 내일 또 와요. 너무 좋죠. 이어서 있어요. 그러게, 목금토가 이어서 있네. 화목금토. 어허. 월 수밖에 안 쉬어. 일요일도 쉬. 수요일도 영어. 자, 왜? 자, 주계열성의 별의 크기 해가지고 주계열성으로 대부분의 별의 일생을 보낸다고 했는데 아까 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주계열성이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안정적이라는 건 뭐가 안정적이라는 거냐면
크기가 안정적이라는 얘기도 되는 거거든. 왜 크기가 안정적일까? 아까 어느 정도 얘기를 했었는데 안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니까 그거에 의해서 주변부 수소가 자꾸 팽창해서 커지고 싶어 해. 그러니까 별이 자꾸 커지고 싶어 한다는 거지. 그런데 그 힘이랑 그 다음에 수소도 질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별의 중력에 의해서 자꾸 안쪽으로 끌리는 그 중력이랑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라는 거야. 거기 보면 박스에 중력이랑 내부 압력이 같다라고 이렇게 식이 써 있잖아. 그 중력이라는 게 바로 별의 중심부에 질량이 있고 그 수소들을 끌어당기는 그 중력, 안쪽으로 작용하는 힘을 얘기하는 거고, 내부 압력이라는 게 수소 핵융합에 의해서 에너지를 받아서 팽창하려고 하는 그게 내부 압력이거든. 그 크기가 서로 같다라는 거야. 주기율성인 동안에는. 그래서 주기율성인 동안에는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된다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좋은데 주기율성이 언제까지나 영원히 빛을 내는 게 아니지. 언제? 수소가 다 끝나버리면, 중심부에 있는 수소가 다 써버리면은 더 이상 이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재료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이제 별이 주기율성 단계를 끝내고 이제 죽을 준비를 하게 되는 거야. 별도 죽는데 얘는 별이 두 가지 종류로 나눠요. 얘들아, 별 중에서 태양이 큰 편일까 작은 편일까? 태양이 커요. 태양은 되게 작은 편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에 있는 엄청나게 많은 별들 중에서 태양 정도면 엄청 작은 별에 속해.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태양 정도 되는 질량. 그러니까 뭐 정도라는 게 뭐가 된다는 거냐면 질량이 태양 정도 되는 그 정도의 별을 한 무리로 나누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무리는 태양 질량의 10배 이상, 질량 10배 이상인 별. 이렇게 두 집단으로 나눠서 요게 작은 별, 요게 큰 별에 속하게 되는 거죠. 얘네들이 최후가 좀 달라. 일단 먼저 태양 정도 되는 사이즈. 태양이 지금 주기율성이 된 지가 거의 한 50억 년이 지났어. 50억 년이 지났고 앞으로 남은 수명은 한 50억 년 가깝다 그래. 한 45억 년 요 정도 남았다 그래. 주기율성으로서의 수명이. 그러면 주기율성의 수명이 끝나는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나냐? 이제 별 중심부에서 더 이상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요. 재료가 없으니까 일어나지 않고, 그렇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하면은 이게 그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일어난다 그랬어? 아까 막 팽창하려고 그런다 그랬잖아. 그 팽창하려고 하는 힘이 줄어드니까 중심부가 수축하기 시작해. 그렇겠지. 이제 중력만 남았으니까, 바깥으로 나가려는 힘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안쪽으로 점점 뭉쳐버려. 뭉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중심부의 온도 자체는 올라가고, 그 다음에 얘가 수축이 되면서 온도가 올라가니까 주변부에 또 이제 수소를 가열을 시키지. 수소가 아니지. 수소 말고 이제 헬륨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열을 시키지. 수소는 없고 헬륨으로 바뀌었잖아. 헬륨을 가열을 시켜서 팽창을 시키니까 얘가 태양이 점점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애가 약간 속빈 강정처럼 별이 커지긴 커지는데 내부 쪽에 이렇게 뭐 별로 이렇게 있는 건 없는 그런 식으로 해서 큰 별이 된다. 그래서 적색 거성. 왜 적색이라 그러냐? 큰 별이요? 큰 별. 태양이 주기율성이 끝나면 주기율성 다음으로 나오는 게 적색 거성. 그래서 별 표면의 온도는 떨어진다는 거야. 왜? 우리 별 온도 생각하면은 빨간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낮은 거였지. 파란색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은 거였잖아. 그래서 적색 거성이 붙었다는 거, 적색이라는 것 자체가 별 표면 색깔이 적색이라는 거거든. 표면 온도는 떨어져. 표면 온도는 떨어지고 별이 우렁청 커지는 거야. 태양이 원래 요만했으면 이따만하게 커지게 되는 거지. 그런데 애가 어떻게 된다고? 내부만 엄청나게 수축하고, 내부는 조그맣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수축하고, 나머지 부분은 그냥 벙벙하게 크기만 커지는 거야. 팽창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적색 거성인 상태에서는 조금 더 반응이 일어나요. 무슨 반응이 일어나냐면 이제는 헬륨을 재료로 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그 중심부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지. 왜? 온도가 좀 더 높아졌거든. 그래서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 거기 그림에 보면 무슨 뭐 계란도 아닌 것이 이렇게 층층이 해가지고 제일 안쪽에 있는 게 뭐니? 탄소하고 산소라고 써 있는 거 보이니? 네. 헬륨 핵융합 반응에 의해서 적색 거성이 되면 탄소, 산소까지 만들어내게 돼. 헬륨 핵융합 반응은 재료가 헬륨인 거고 나온 결과물이 탄소랑 산소인 것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적색 거성이 된 상태에서는 제일 중심부에 탄소랑 산소까지 형성이 된다. 그거를 꼭 기억을 해줘야 되고, 그런데 이렇게 해서 헬륨까지 다 파먹었다. 다 파먹었으면 더 이상 얘는 질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중심부에 완전 뭉친 거는 진짜 조그맣게, 원래 태양이 이만했으면 그 내부에 중심부에 딱 모여 있는 건 진짜 점 하나만큼도 안 될 정도로 크기가 작아져서 백색 외성으로 퇴화해 버리게 되고, 바깥쪽에 아까 벙벙하게 이렇게 기체들이 커진다 그랬잖아. 그것들도 이제 더 이상 구심점을 잃어버리고 행성상 성운이라고 해서 완전 별 구름처럼 그냥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가 버리는 거야. 그런 식으로 해서 별의 일생을 마감을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리를 해주면 되느냐? 적색 거성 다음 단계는, 요거 다음 단계는 중심부는 백색 외성으로, 이 외자가 작다라는 뜻이거든. 그래서 원래 크기에 엄청나게 작아져. 진짜 중심부에 조금밖에 안 남게 되고, 그게 백색 외성이 되고, 플러스 행성상 성운이라 그래서 적색 거성에서 바깥쪽에 있던 부분이 별 구름처럼 주변부로 퍼져나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두 개로 해서 끝나버려. 조용히 끝나게 되는 거지. 쓸쓸하게. 태양은 그렇게 갈 것이고, 그런데 태양보다 질량이 훨씬 컸던 애들 있잖아. 얘네들은 그렇게 허무하게 죽지 않아. 끝날 때도 질량이 원래 컸던 애들은 쉽게 죽지 않죠. 자, 그래서 얘는 처음에 이제 주기혈성 단계를 거쳐서 수소를 다 파먹었어. 다 파먹었으면 여기서부터 달라. 적색 거성이 되는 게 아니라 초거성이 돼. 약간 무슨 만화에 나오는 초사이어인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 초자가 그 초자야. 엄청나게 크다. 슈퍼, 하이퍼, 메가 뭐 이런 것처럼 그런 느낌의 초자야. 그래서 초거성이라서 엄청나게 큰 별이 되는데, 얘도 중심부는 점점 수축을 하면서 온도가 올라가다 보니까 당연히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겠지. 그래서 아까 맨키로 탄소 산소가 나와. 그런데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을 그걸 재료로 해가지고 더 하는 거야. 더해서 조금 더 무거운 원소로, 조금 더 무거운 원소로, 이렇게 해서 계속 핵융합 반응을 지속을 해. 언제까지가 중요해. 제일 중심부에, 잘 글씨는 보이지 않지만 철이라는 녀석이 나와요. 철만 기억하면 돼. 중간에 있는 과정 그런 거는 잘 안 물어봐. 뭐 알면 좋긴 한데 몰라도 상관없고, 제일 안쪽에 철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핵융합 반응이 일어난다. 그것만 하나 딱 기억하면 돼. 중요한 거는 철까지. 근데 이 핵융합 반응이라는 게 가벼운 거를 뭉쳐가지고 이제 무거운 원소로 자꾸 바꾸는 거잖아. 자꾸 바꾸는데, 우리 자연계에서 우리 이 세상에 생각해보면 그 주기율표 본 적 있지? 주기율표 보면 철은 뭐 아래쪽에 있긴 하지만 완전 끝은 아니란 말이야. 철보다도 더 뒤에 있는 원소들이 많거든. 더 무거운 원소들이 많아. 그런데 여기서 왜 철까지밖에 형성이 안 되는 걸까? 이런 의문이 있지. 자, 그러면 이 초고성 상태에선 철까지만 딱 나와. 철이 뭐 이 중심부가 다 철로 바뀌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고, 얘도 이제 생을 마감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느냐면은 수축이 일어나. 쫙 작아져서, 원래 초고성 이따만 했을 거 아니야. 진짜 큰 별이었거든. 자꾸 은별이 보면서 큰별 그러네. 이렇게 엄청나게 큰 별이었는데 걔가 수축이 돼서 진짜 완전 점만하게, 점은 좀 오바고, 하여튼 엄청나게 수축을 해. 수축을 하면 어떻게 돼 있어? 얘가 갖고 있던 에너지가 한 점에 다 응축이 되는 거지. 그러면 한계가 넘어가게 되면 빵! 별로 안 놀래네. 자, 빵! 해가지고 터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초신성이라는 것이야. 초신성 폭발은 아마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야. 이게 아주 밤하늘에 아무것도 없던 것 같았던 별인데 갑자기 무슨 뭐 거의 뭐 화성만큼 밝게 갑자기 별이 반짝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거, 그런 것들을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그렇게 나타난다고 하거든. 이런 큰 별이 생을 마감할 때, 초고성 다음 단계로 갈 때 일어나는 게 바로 초신성 폭발이고, 그때 어떻게 보면 소빅뱅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뭐 빅뱅이랑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작은 규모긴 하지만 아주 큰 폭발이 일어나요. 폭발이 일어나서 그때 엄청나게 높은 열과 압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때 바로 철보다 무거운 원소들이 생기게 되는 것이야. 자연계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철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생긴 것이다. 그거를 좀 기억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러고 나면 폭발했으면 막 날아갔겠지. 날아갔지만 중간 부분에 남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다른 건 다 날아가 버리고 중성자만 잔뜩 남아. 중성자. 그래요? 그러면 우리 원자 핵을 구성하는 게 양성자랑 중성자라고 했는데, 양성자는 보통 플러스를 띠고 있으니까 좁은 공간에다 여러 개를 놔두면 정기적으로 반발해. 플러스만 잔뜩 모아놨으니까 싫잖아. 그래서 막 퍼지면서 공간을 차지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런데 중성자는 그런 게 없어요. 반발을 하는 거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중성자만 모아놓게 되면은 얼마든지 좁은 공간에 엄청나게 많은 중성자를 넣을 수가 있어. 그 말은 밀도가 엄청나게 높아진다는 거지.
그래서 요만큼만 중성자별이 있다고 하더라도 태양보다도 더 큰 질량을 가질 수 있다는 거야. 요만큼만 있어도. 중성자별인 경우에. 그래서 여기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초신성 다음 단계로 나오는 게 중성자별 또는 블랙홀 이쪽으로 간다고 하죠.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거기 작은 점에 그 질량이 엄청나게 모여 있으니까 그 부분으로 쫙 다 빨려 들어가서 더 이상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블랙홀이 생길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아이고야 깜짝이야. 자 그러면 별의 진화 단계에서 생성되는 원소를 정리를 해보면 주계열성 단계에서는 다 뭐가 된다고요? 수소를 재료로 해가지고 헬륨이 나오는 거 그거는 큰 별이든 작은 별이든 상관없어요. 똑같이 수소가 헬륨으로 바뀌는 그런 거를 하다가 이제 주계열성 단계가 끝나고 나면 거성 단계로 접어들지. 거성 단계로 접어들면 작은 별인 경우에는 어디까지? 탄소랑 산소까지 고까지가 되고 큰 별인 경우에는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철이 나올 때까지 몇 단계를 더 거쳐. 한 서너 단계 더 거치지. 그렇게 해서 그거 되는 데까지가 거성 단계야. 거성 단계고 그거보다 무거운 원소는 초신성 폭발할 때 그때 나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러면 그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나온 그 원소들이 지금 다 어디 갔느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다고. 우리 지구를 구성하고 있다고. 초신성 폭발 때 나온 그 물질들이 우주 공간으로 퍼져나갔잖아. 그게 떠돌아다니다가 행성도 만들고 또 다른 별도 만들고 해가지고 지금 우리 몸도 구성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우리 몸은 별의 잔해에서부터 온 것이야. 이게 바로 오늘 수업 빅뱅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별이 만들어지고 별이 폭발하면서 우리 몸까지 구성한다. 이게 오늘 수업의 스토리 라인의 끝이야. 그래서 이게 처음 시작 빅뱅에서부터 거기서부터 우리 몸이 나온 거예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기억나는 거 오늘 수업 중에 혹시 뭐 기억나는 거라든지 쿼크 위 커크 아래 커크. 또 뭐 그 다음 부분에 있는 거는 없니? 위 아래 야래 그거 좋아할 줄 알았어. 자, 네. 뭐 그다음에 뭐 주계열성에 관한 얘기라든지 아니면 그게 이제 진화되면은 뭐 어떤 적색거성이 된다, 뭐 초고성이 된다 이런 거 그런 것들 위주로 해가지고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정도 되새겨 보고 자 숙제가 어디 부분인지만 얘기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내려야 되는 거예요. 해오시면 좋죠. 자 책이 없는데. 책은 언제 사실? 아 오선아 책 한 권 사줄까? 진짜로 알겠어요. 1등 상품으로 아 됐어요. 오투를 한 권 사줄게. 자 몇 페이지까지 해오면 되느냐 하면 쌤 내일 사와요 그럼? 아 오늘 내일 사. 오늘 지금 사올 수 있냐? 내일 사야죠. 내일까지는 사오도록 하세요. 토요일날 네 시간은 똑같아요. 시간은 똑같고 자 보면 지금 설명해 놓은 게 어디까지냐면 21페이지까지 있는 문제는 다 풀어 오시면 되겠습니다. 1쪽까지만 들어와요? 네, 그 사이에 사실 내신 쑥쑥이라는 녀석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거기가 한 20문제 정도가 되고 답지 뒤는데 어떡하지? 뭐 어쩌? 뭐 그거는 양심에 맡기도록 할게요. 뭐 사실 답지 보고 풀면 본인만 손해지 뭐. 해드릴 거입니다. 요거 1강, 2강 정도까지 하고 나서 이렇게 오투 부분도 쭉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제 수는 한 20문제, 30문제밖에 안 되니까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하늘아 저기에 그 버튼 한번